학원을 많이 다니고 있고 국어 공부를 굉장히 애쓰는 아이들이 많아요. 특히 영어 수학은 1등급인데 국어가 5등급인 아이들이 의외로 많아서 국어 때문에 대입에 발목을 잡죠. 우리 아이는 새벽까지 공부하고요. 문제도 엄청 풀었는데 그리고 학원도 일주일에 2번씩 가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왜 점수가 50점이에요? 그거는 부모님의 고민이 아니라 학생의 고민이지 얼마나 말 못할 고민이겠어요. 자기는 기자가 되는 게 꿈인데 국어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국어 문제집에 보면 맞고 틀리고 그리고 옆에 끄적끄적한 것뿐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등급이 안 나와요. 국어에서나 타과목에서 문제풀이와 그 오답의 그 분석 방법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틀린 제가 문제집을 싹 보고 모의고사 문제집을 할 수는 없잖아요. 내신 때는 단원에 필요한 사습서나 평가문항집 같은 거로 하는데 또는 기출 문제집이나 근데 싹 가져와서 제가 이제 방법을 알려줬죠. 그 친구는 2학년 2학기 독해 때 썼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1학기 때 문학을 하고 2학기 때 독해를 하는데, 엄매하거나, 독해였는데, 독해는 쉽게 말하면 비문학이에요. 비문학하고 수필 조금 나오고 하는데, 그 방법을, 문제 풀을 때 방법을 알려줬죠. 예를 들어서, 모든 비문학은 도입 본문, 매진말로 거의 나와요. 왜냐면 영어 같지 않고 지문이 다 길어요. 국어 독해. 충분히 쓸 수 있기 때문에, 도입하고 본문만 나오거나 본문만 나오는 글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쏙쏙 들어가 있죠. 문단별로. 근데 굉장히 분석하기 좋아요. 국어 지문은. 아이들이 길어서 걱정을 하는데 굉장히 쏙쏙 들어간 그 문단마다 아이들이 그 문단의 중심 문장이 있고 중심 문장 안에 뒷받침 문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중심 문장만 딱딱 쏙쏙 들어가게 돼 있으니 찾아내고 뒷받침 문장은 몰라도 필요할 때 찾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그 방법을 알려줬죠. 예, 이렇게 도입이 있고 본문 1, 본문 2, 본문 3가 있고 매진말이 있어. 본문 도입에 딱딱 표시하고 매진말에 표시하고 본문 1, 2, 3에는 중심 문장에 줄을 걸어 1하고 줄 긋고 2 줄 긋고 3 줄. 그리고 풀이의 분석을 해라. 이렇게 알려줬죠. 그래서 오답 분석법 그 오답지를 저희가 이제 줘서 오답지 어떻게 돼 있냐? 이 글이 무슨 글이냐가 돼 있고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가 돼 있고 내가 출제자라면 이 문제에서 뭘 낼 것인가 이런 문제가 이 글에 분석을 하는 게 돼 있고 밑에 질문이 돼 있고 틀린 이유가 돼 있어요. 이렇게 분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보면 이 글은 비문학이야. 이 글은 맞는 것이야. 그러면 이 글과 내용 이해관계고 내가 출제를 낸다면 나는 추론을 내겠어. 출제자가 돼보고요. 그 내용이 만약에 민본정치라고 칠게요. 조선시대 민본정치. 그러면 도입에서 조선시대는 백성을 정말 가족처럼 생각하는 이런 민본정치가 시행됐다. 이렇게 도입이 나옵니다. 네, 뭐 여러 줄 랄랄랄라 했지만 길게는 하나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는 조선 전기에 정도전은 이렇게 민본 정치를 했다. 두 번째 조선 중기에 이이는 이렇게 민본 정치를 설명했다. 세 번째 문단에 조선 말기에 정약용은 이렇게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맺은 말에서 우리나라의 조선 시대에는 군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정말 가족같이 생각해서 세금도 면제해주고 교육도 시키려고 노력했구만. 이런 것들이 맺은 말이 나옵니다. 사례가 나와요, 사례가. 그래서 딱 하면, 그래서 그게 나오면 이 친구의 문제에서 틀린 문제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이 문제에서 이 글의 내용에 맞는 것은이에요. 그럼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냥 분석을 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 글의 방법에 맞는 것은 하려면 이 글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럼 위에 뭘 써야 되죠? 글을 분석해야 돼요. 삼중구조를. 도입, 본문, 매진말을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머릿속에 그게 없으니까 이 문제를 풀 수 없는 게 이렇게 쉬운 문제들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답 분석지나 또는 노트가 분석지가 없다면 노트에 도입에는 조선시대 민본정치, 본문 원, 네, 조선 정기에, 네, 정도전에 민본정치에 대한 설명이죠. 군주에 대한 설명, 군주와 백성에 대한 설명, 조선 중기 2, 조선 말기 정약용의 민본정치에 대한 설명. 마지막에 뭐죠? 조선은 정말 이런 백성들을 위한 민본 정치를 잘 펼쳤다. 조세제도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이제 매진말 써야 돼요. 그거를. 쉽게 말하면 영어처럼 글의 지문을 분석을 해놓고 밑에 질문. 이 글의 내용에 맞는 것. 질문. 그러면 이제 틀린 이유 말하죠. 또는 틀린 이유와 답인 이유. 근데 맞는 것은 맞는 것에 대한 답을 써야 되겠죠. 조선 군주가 백성을 다루는 방법.
근데 다른 것들이 다 엉뚱한 건데 이런 문제를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학생들의 문제집을 많이 풀었지만 또 이런 게 있어요. 문제집 푸는 것 중에 오류 하나. 이 글에 만약 어떤 시가 나왔다. 그래서 1, 2, 3, 4, 5가 나왔어. 이 글에 맞지 않는 것은 5번 원경에서 근경으로 갔다 뭐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럼 1, 2, 3, 4번 맞았다는 얘기거든요. 얘네들 분석 안 합니다. 학원에서도 분석 안 해줘. 계속 아이들은 점수가 50점에 머무는 거예요. 그럼 이런 문제를 오답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푸냐면, 아, 5번에서 이게 틀렸어요. 그럼 1, 2, 3, 4는 맞았다는 얘기죠. 그럼 1번에서 운율이 느끼는 뭐가 있다, 2번에는 뭐 심상이 있다, 3번에 뭐가 비유가 있다, 그러면 그걸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시에서 틀린 것이 5번 원경에서 근경이라면 1, 2, 3, 4는 맞았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분석을 애들 안 해요. 그걸 안 하고 틀렸는데 자기가 하물며. 그러면 마지막 원경에서 근경이 없잖아? 이거만 본인이 하거나 학원에 선생님이 설명해 주거나. 계속 시를 분석해도 똑같은 시가 나오고 다른 시가 나오면 계속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틀린 이유를 1, 2, 3, 4가 왜 답인지, 어디에 나왔는지, 글씨의 어느 부분에 나왔는지 써야 되는 거예요. 무슨 힘들지 않아요? 그냥 숫자로, 부호로 쓰면 되잖아요. 기억에서 1번 나왔고, 니은에서 2번 나왔고. 그래서 이렇게 오답 분석을 해야 성적이 그렇게 5등급에서 오르죠. 그 친구가 이 설명을 듣고 예, 항상 5등급이었던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이제 3등급이죠. 5등급에서 3등급, 9등급에서 5등급. 그 친구가 정교 2등을 했습니다. 네, 국어에서 정교 2등을 하니 이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올라갔지만 다 이제 국어에서 발목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동대 사학과 가서 기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국어 학원을 다니고 있다면 또는 혼자서 국어에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면 또는 아예 너무 어려운 과목이라고 아예 포기하고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 글을 분석하는 방법하고 두 번째 이 문제풀이 방법만 제대로 이 두 가지만 익힌다면 여러분은 짧은 시간 안에 영수에 비해서 저는 한 20분의 1 정도 시간 그 친구가 일주일 만에 그렇게 바뀐 거거든요. 밤새서 공부했겠죠. 그 방법으로. 시험 범위는 한계가 있으니까 고등학교 내신은 시험 범위가 딱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여러분 한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국어에 대한 감각뿐만 아니라 타 과목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내가 국어로 발목 잡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타 과목 공부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사회 과목이나 과학 과목, 영어 과목에는 이런 문제풀이 방법이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국어 과목 여러분 화이팅입니다.